채권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본인의 채권액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. 처음에 이 채권자분이 채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10% 이자로 계약을 했다고 해볼게요. 그런데 중간에 채무자가 열심히 돈을 구해서 2천만 원을 갚았다면 채무자 입장에선 단순하게 5천만 원 빌려서 2천만 원을 갚았으니까 3천만 원 남았네?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채권자 목록에 3천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하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자까지 계산을 해보면 실제 채권액은 3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채권자분들께서 반드시 이 정확한 채권액을 본인이 계산을 해서 법원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대위변제 관련된 신고예요. 대위변제라는 게 뭐냐면요,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갚는 경우를 말하거든요. 자, A라는 사람이 B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. 그런데 이 A가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이 신용보증재단이 B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이거를 대위에서 변제했다, 대위변제라고 하는 겁니다.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이제는 채권자가 B은행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신용보증재단이나 채무자가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법원은 계속해서 이 B은행에게 변제금을 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은 B은행이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대위변제를 한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대위변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.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한 경우라고 해도 법원에 변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채권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. 간혹 가다가 아주 소수인데 채무자 중 일부가 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본인의 소득이 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200만 원으로 줄여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고가의 차량이나 어떤 재산이 있었는데 이걸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 놓는 경우,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라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법원에다가도 이 사실을 알리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있는데 이 기간에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돼요.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. 단순히 내가 받아봤더니 채무자가 변제금을 너무 적게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내가 빌려준 돈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을 받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채무자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을 했는지, 어떤 재산을 숨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넣어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